부자들은 운이 본인들이 다 그러잖아. 운이 좋았다라고. 그 사람도 똑똑하고 노력도 있었겠지만 운도 받쳐줬던 거야. 또 운을 다룰 줄 알고 운을 잘 포착하는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거거든. 실제 부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돈 버는 거 좋아하나요? 사실이야. 그분들은 뭐 해마다 할 것들은 해라가 아니라 해주세요라고 해. 올해도 뭐 잘 부탁합니다 뭐 이런 거.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선생님 그거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2025년 부자 보고서. 아니 그건 매년 뭔데? KB에서 설문조사 같은 걸 한대요. 부자의 기준이 뭐 자산 얼마냐? 얼만데? 얼마일 것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 기준으로? 한 10억? 10억? 저도 그 정도는 부자로 생각하는데 거기 응답한 사람들은 1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씨. 100억은 있어야 이제 부자다 하는데 요번에 이제 선생님 지금 이제 다녀가신 분들만 해도 진짜 수만 명이잖아요. 거기서 부자들은 어느 정도 있을까? 선생님의 부자 보고서죠. 재산이 뭐 얼만지는 모르지만 그냥 지레짐작으로 이 사람은 평생 밥 먹고 살아도 먹고 사는데 때거리 걱정은 없겠다. 그 정도인 사람들은 꽤 있지. 그게 몇 억 정도예요 선생님? 그건 몰라 안 물어보니까. 내가 재산이 얼마예요 물어볼 순 없잖아. 관심도 없고. 스스로 말씀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높게 들은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선생님? 옛날에 나이 많이 먹으신 분 평택에 80억이고 어디에 뭐 100얼마 그거 팔면 다 뭐 먹고 살아야 했던 양반. 그분. 얼추 잡아서 부동산만 해도 200억이 넘잖아. 정확하게 금액을 들은 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도 그거 팔으면 다 뭐 먹고 살아야 하잖아. 내가 갈머니 그 돈 다 통장에 넣어놓고 죽을 때까지도 다 못 쓰고 돌아가시고 그랬더니 깔깔깔 웃으시더라고. 신랑이 의사셨다 하대. 몰라 내 입장에서는 뭐 10억만 돼도 부자인 것 같은 게. 먹고 살만하다. 10억 갖고 집 못 사. 근데 현금이 10억이라고 그러고 통장에 있다면 또 다르지. 이자만 해도 생활비는 되잖아. 자기 벌고 하면. 그래서 10억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내가 되게 소박한 사람이네. 그러면 10,000명이 왔다. 우리 선생님 거쳐간 분들 중에 더 많지만 축소해서 10,000명 왔다.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부자로 들어갈까요 선생님? 그 생각은 안 해봤어. 그냥 다들 그런 대로 살만했던 것 같아. 부자들은 달라요? 뭘 달라. 똑같아. 부자도 밥 삼시세끼 먹고 화장실 가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다 해. 대중교통이에요? 택시 약고 하시는 분도 있어. 선생님 그러면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부자들은 운이 본인들이 다 그러잖아. 운이 좋았다라고. 누구든 다 똑같이 얘기해. 물론 그 사람도 똑똑하고 노력도 있었겠지만 운도 받쳐줬던 거야.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힌 거 발명했어. 예를 들어서? 그치 운이 안 좋아서 그게 빛을 못 발했어. 근데 어중간한 놈이 그걸 가로챈 거야. 그 놈은 운이 좋아가지고 대박이 난 거야. 그런 경우도 실제 많잖아요. 많지. 중소기업에서 개발해서 대기업에서 뺏어가고. 또 운이 받쳐줘야 되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운을 다룰 줄 알고 운을 잘 포착하는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거거든. 실제 부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돈 버는 거 좋아하나요? 사실이야. 좋아해요? 그냥 결정하는 건 없었어. 어. 뭐 사업적 역리인지 그냥 믿음, 자기가 안정감을 갖고 싶은지 이분들은 뭐 해마다 할 것들은 해라가 아니라 해주세요라고 해. 또 그러면 올해도 뭐 잘 부탁합니다 뭐 이런 거. 그런 분들이 막 그냥 선생님 계좌에다가 입금해놓고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들이죠? 이제 연락이 오지. 이제 때가 됐으니. 내가 됐어요. 근데 의외로 많아. 좀 안 좋게 보는 분들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뭐 이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 말도 맞아. 오늘 선생님 너무 예스맨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야. 이런 운을 조금 끌어당겼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이거 끌려가는 이만큼까지 끌려가는 운을 좀 중지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또 대안이 없단 말이야 그거밖에. 그런 경우에 안타깝지. 결국은 뭐야 그 사람은 그냥 안 좋게 흘러가는 운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설정이 돼 있다고 밖에 못하는 거지. 우리 선생님 관점에서 보면 그것 또한 팔자다. 어떤 분이 여자분이 23년도에 오셨다든가. 근데 내가 이혼하지 말고 그냥 좀만 참고 살아봐 그러더래. 근데 이제 올해 신습으로 오셨지. 그때 이혼 때문에 왔었는데 좀만 참고 살아봐 그랬대 내가. 선생님 그래도 이런 날이 오네요 그러더라고. 신랑이 이제 돈도 벌어서 갖다 주고 참고 살아랄 때 이유가 있었겠지 내가. 기억은 안 나. 그리고 그분은 젊어. 얼마 안 돼서 나이가. 이혼 문제 때문에 왔었는데 그냥 좀만 참고 살아봐 그러더래. 내가 원래 이혼 잘 시키거든. 수가 보이니까. 그랬겠지? 네. 이혼수가 보이면 선생님이 뭐 말려도 하는 거고 하라 그래도 이혼수 없으면 안 하는 거고. 맞아.
그러니까 괜히 그거 갖고 마음 뒤숭숭하지 말고 좀 참고 살아봐 그러더래. 그 이혼할 팔자도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좋아지니까 살아라고 했겠지. 그런 것처럼 이제 부자분들, 그러니까 본인의 경제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키기 위해서 정을 더 많이 본다. 보기도 하고 뭐 행위도 많이 하고.